자, 그리고 한겨레 보도 내용인데요. 보통 그 대통령실에서 뭐 누가 찾아온다든지 뭐 아니면 대통령 부부 혹은 대통령과 사진 촬영을 할 경우들이 있는데, 촬영을 하면 통상 이걸 액자를 만들어서 인화를 해서 주거나 뭐 그럴 때, 대통령실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높으신 분들, 그렇죠. 예를 들면 총리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통상 네. 대통령의 공간이니까 이제 뭐 봉황이라는 대통령의 문양이 있는 그 액자들을 썼는데,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었을 때는 2023년부터 따로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김건희만을 위한 무궁화 휘장이 박혀 있는 액자를 별도로 제작했다. 이른바 건희 액자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던 사람의 말을 보자면 대통령 액자보다 김건희 액자가 단가가 더 비쌌다. 참, 예. 최소 물량도 주문해야 되니까 1,000만 원 이상을 썼다. 그 휘장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겠죠. 원래 그 대통령 봉황휘장인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다른 휘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무궁화 모양 휘장. 결국은 예산을 이런 데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국민 혈세예요. 국민 그렇죠. 세금이고 자기 이런 데 액자를. 쓰느라고 뭐 R&D 예산 이런 건 말도 안 되게 깎아버리고 이유도 카르텔을 뭐 희한하게 운운하면서 되고 예. 그랬었던 거 생각하면 진짜 이건 우라통이 치미는데, 건희 액자를 받은 사람들 이거 조만간에 당근에 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실물 확인을 가능하겠네요. 예. 기사를 봐도 그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좀 궁금했는데 나 실물이 볼 수 보고 있겠네. 싶은데. 건희 액자 받은 사람은 있겠죠. 처벌 안 있겠지. 돼요? 처벌 안 되죠? 예, 그건 몰랐을 그건 뭐.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았을까요? 예, 여사 주재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렇죠. 받았겠죠. 예.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윤석열, 김건희가 그런 사람인지 알고 애초에 멀리한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 국민의힘 대변인 하시는 분 중에 그 당시에 캠프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가 윤석열과 다투고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윤석열 쪽에서부터 장관 제의 받고 안 간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예, 예. 한 사람. 아주 잘하셨죠.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 가고 했던 사람들 또는 윤석열 주위에서 주요 공직을 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예. 무속에 심취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김건희가 유죄인 줄 알면서도 무죄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액자 것만 봐도요. 네. 대통령의 상징은 봉황. 그럼 김건희의 상징을 무궁화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이 그 용산으로 옮기면서 CI를 바꿨었잖아요. 네. 저 이미지 좀 띄워주실래요? 저기 보면 봉황이 용산 건물 위에 무궁화를 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넣어놓은 거야 저기 이미. 품고 있네. 원래는 품고 있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과거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모습을 만든 지금 쓰고 있는 사진은 혹시 없나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 거나 한번 찾아서 올려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청와대 그러면 상징으로 보이는 그 기와집 형태를 쭉 옆으로 펼쳐놓은 청와대 정면 모습을 해놓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저걸 만들어 가지고 이미 저 안에 김건희를 넣어놨었다. 그런 추론도 저는 저거 가능하네요. 봤을 때 저것부터 벌써 누가 싸구려 이 상징 조작을 통해 가지고 주술적인 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생각했어요? 사람들 많았어요. 초창기 때 그랬죠.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런 왜냐면 얘기 많이 저게 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 폰트도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할 얘기 많은데 저희도 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돈 예. 들여서 한 거겠죠. CI 하면서 세금. 뭐 돈 들었을 거예요. 저거를 전부 다 그 김건희 라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네, 기존에 그렇죠. 있던 사람들이 디자인적인 것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막 이 길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너무 저기 품격이 수준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진짜 후져. 예. 미안한데 지금 우리 후져요. 제작진 지금 못 찾아요. 이거? 대통령실 지금의 휘장을 찾았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거거든. 근데 원래 쓰던 근데 원래 쓰던 거고 네. 다시 이재명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받아서 청와대로 돌아갈 거니까 저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때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여기에 무슨 다른 뭐 상징하는 뭐가 안 들어 있잖아요. 네. 그냥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거든 저게.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 쓰니까 그냥 건물 이렇게 건물 빌딩 위에다 같은 거 세 개 박아놨다니까? 있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에휴.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약 3년 가까이 무슨 나라를 짓을 좌지우지. 해왔던 것인지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앞서 그 김건희 구형과 김건희 향후에 있을 선고의 형량 등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예를 들었던 뭐 봐줬던 검찰, 심우정. 예. 그리고 이게 봐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작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 진짜 안 된다. 드러나야 돼요. 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심각한 곳은 사법부로 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 뭐 이 뉴스는 많이들 보셨을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이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하고요. 윤석열이 또 때마침 저 옥중 메시지도 내고 요미우리랑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인터뷰 기사 밑에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환자와는 인터뷰하지 마세요. 왜 워낙 망상에 젖은 듯한 말만 한가득 나열돼 있으니까 그런 댓글들을 써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장동혁, 윤석열 크로스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서 레드 카드를 꺼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옥중 메시지를 낸 내용에도 보면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한다. 국민을 질밟는 정권에 레드 카드를 함께 꺼내달라. 이 레드 카드로 이심전심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한색인데요? 아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지금 그냥 윤 어게인이랑 같이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완전 그렇죠. 예. 이거는 윤석열 완전 시즌 2고 최소한 반성도 없고 그러면 지금 낯지 찾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무슨 독재 운운하는데 진짜 독재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전혀 이 물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했던 이 정부가 독재예요. 친일 쿠데타를 했었고 그게 이례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국민들 시민들 힘으로. 그런데 어떻게 독재 운운하면서 그 프레임을 민주정당에 갖다 대는지 진짜 모렴치하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근데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계엄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던 사람 중에 장동혁 의원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있어요. 자기 18명 그때 중에. 친한계로 해가지고 예.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 그때 있었어요. 본회의장에 자기가 있었어요. 서명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계엄해제 누르고. 근데 그 사람이 어저께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계엄은 마치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예.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라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완전히 말이 앞뒤가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스스로가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약간 까마귀 고기를 드셨냐. 본인이 조금 까마귀 폄훼 발언이신데. 아 그런가? 미안 까마귀야 미안하다. 근데 아니 그렇잖아. 까마귀야 미안해 깍깍. 근데 솔직히 장동혁 대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한 행동을 완전히 부정하고 뒤엎는 거잖아요. 어제도 4번 타자 얘기하고 운동장이 풀면 뭐하냐. 4번 타자가 있어야지. 아 미안.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대권 주자로서 자기가만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일관적이지도 않고 논리 모순적인 사람이 그동안에 판사는 도대체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 너무 이상하다니까요. 아니 진짜 불과 1년 전 영상들만 돌려봐도 본인의 행보가 지금이랑 말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달라요. 180도 다른 얘기하고 180도. 있지. 그리고 제가 어제 들으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그리고 참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헌법수호 TF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으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된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무슨 아무 근거도 없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전형적인 혐오를 조장하고 완전히 그렇죠. 전형적인 색깔론이잖아요. 참 발전 없고 수준이 떨어진다. 그 장동혁이나 지금 국민의힘 주류는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고 그냥 정치적 기회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자신에게 이익을 그럼 왜 위해서. 지금 극우적 발언들을 하는가? 극우가 자기 지지층을 잠식했고 그게 유행이거든. 거길 따라가야지 내가 핵심 지지층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탄핵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하고 차이점이에요. 김무성, 유승민은 지도자예요. 그렇지. 지도자는 그렇지. 대중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인의 방향을 정해요. 어디로 가자. 예.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국회로 들어와라.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해 주십시오라고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사람들이 나와라 그러면 거기 가는 거고 전환길이 윤 여개인 하면 나도 윤 여개인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말하면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일부 그 지지층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정치적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장동혁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다음에 대권 주자가 되면 그때 중도로 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윤상현 이야기하는 거 봤잖아요. 국민들을 망각의 동물처럼 폄훼하고 있어요.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그렇죠.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깨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언론과 SNS를 통해서 모든 발언들이 박제화되어서 유물처럼 그렇죠. 남아 있어요. 네, 그럼 우리 것들을 1년 모르는 전 거 거예요. 고스란히 기억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렇죠. 예.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AI가 또 그대로 또 토해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다 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말도 다 박제가 되는데 맞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이 한 말이 박제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잊기도 힘들어. 연단위에서 하는 진짜요. 그 발성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 싶은데 아니, 아무튼 이 장동혁이라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아닙니까? 네. 당 대표이기지만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인데 네, 그 동네 진짜 거기서 다시 출마를 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될까요 이 모습으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뭐 좀 전에 그 얘기도 했지만 북한 지령대로만 맞아요. 공수처 얘기도 했잖아요. 공수처기를 그냥 느닷없이 끊어들면서 이거 북한이 시킨 건데 아니 도대체 북한이 무슨 지령대로 했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죠. 최소한 어떠한 공당에 특히 대한민국의 여당이었던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대표라면 정말로 뭔가 좀 근거 있는 말하고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좌빨, 빨갱이, 북한, 중국 이 4개 키워드만 가지면 자기는 이게 무슨 마법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그 그래요, 제가 맞아요. 윤석열이 내란범이기도 하지만은 국가보안법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이 있기 때문에 단절을 잘해왔어요. 극우도 체제 부정 세력이고 국가보안법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스탈린도 나쁜 놈이지만 히틀러도 나쁜 놈인 거예요. 똑같은 전체주의자고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나 네이버에 히틀러 연설하는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대로 다 했습니다. 옛날 년 어허.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재밌을 겁니다. 나치의 출발이 혐오잖아요. 그렇죠. 갈라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시작이 뭔지 아세요? 보수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정규 교육도 못 받았고 실제로 히틀러가 어릿광대 같은 출신이에요. 자신들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당시 독일에 있던 기존 보수들은 히틀러 굉장히 무시했죠. 무시했죠. 그 사실은 힌덴부르크 총통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과정인 게 윤석열을 대릴 사이로 데리고 와서 써먹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또 친윤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주류들은 장동혁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총선이라든가 대선이 없으니까 극단으로 가가지고 나의 핵심 지지층 만들 거야.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또 이 그 전략적으로 중도로 그때 가면 돼. 또 이런 소리 또 할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치적 기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국민 알기를 아주 그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네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말씀이 선사후당이네. 맞다면, 예. 예. 지금 장동혁이라는 국민의힘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대표성을 띠는가부터 이제는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그리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뭘 얻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무슨 정당이었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해서 저희가 또 뭐 일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제법 긴 시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100석이 넘는 정당의 당대표니까 발언을 실어줘요. 실어주는데 싫고 땡입니다. 저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맞아요. 거짓이 있는지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함께 짚어주는 언론이 굉장히 없어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 언론사 또 검역하면 말 나오니까 방송국 중에 정부 예산을 받고 공영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이른바 윤석열 불법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패널들이라든가 정치평론을 쏟아내는 그런 언론사가 있어요. 그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진짜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말씀인 지금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내란 헌법 맞아요. 위반으로서 탄핵됐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출연시키면 안 돼요. 그걸 기계적 균형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출연해서 떠들게 하는 거야. 이거는 공론의 장을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문제 있습니다. 공공언론이라는 자리. 진짜 공감합니다. 그래서 왜 저런 생각으로 저런 일을 할까라고 보면 내란이란 단어에 대한 무게감을 몰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완전 거예요. 다르게 생각.